일단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무슨 얘기했냐면 결국에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죠. 간단히 다시 보고 올까? 내용 이런 거였어. 미지수 두 개를 가져다가 만족시키는 경우는 김이나 미지수 두 개를 가져다 만족시키는 경우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져다 순서상을 모두 구한다면 우리는 해를 구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지금 보는 내용은 미지수 두 개 있는 걸 갖고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연립방정식 풀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의 연립은 연속해서 성립한다는 뜻이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찾는 거였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 같은 경우에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당연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셔야 되겠죠. 밑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볼게. 11번 봐볼래? 다음 연립방정식 중에 해가 3,2인 걸 찾아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형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아직 안 알려줄 테니까 해를 구분하는 건 좀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라는 친구는 말이야 결국에 식을 성립시켜주는 대상이죠. 방정식의 해는 식을 성립시켜준다. 그러니까 저 순서상을 대입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그럼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6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성립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식 봐봐. 이 친구 3 집어넣으면 6,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계산해서 0 되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맞아요. 식 두 개 다 만족을 시켜주니까. 두 번째 친구 마찬가지로 대입을 좀 해봅시다. 3 집어넣으면 9, 2 집어넣으면 2, 결론은 11 맞죠? 두 번째 친구 3 집어넣으면 6, 2 집어넣으면 2, 결론적으로 8이 나올 거라서 얘는 4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아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어쨌든 해가 되는 걸 찾아달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일 거고요. 나머지 3, 4, 5번 궁금하면 전부 대입해보세요. 이해하고 있지? 자, 그러면 15번 봅시다. 문제가 조금 다른 게 x, y를 자연수로 제한했어요. 이 생각 해줘야 돼. 본인들 실제 시험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가져다가 그냥 대입해서 대답해도 괜찮을까? 상관은 없는데 시간 좀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풀려면 원래 목표 자체는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가감법 다시 뭐 설명은 하겠지만 한번 써보자. 지금 식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어때?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개수는 2x 플러스 3y니까 그대로 두고 그게 얼마다? 1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친구 x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2x 그 다음 마이너스 10y 그 다음 2배 40분에 끝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 가져다가 위에서 아래를 뭐 하면 빼면 2x끼리 날라가고 마이너스 10x는 계산해서 13y가 되고요. 위에 거 13이 돼서 결론적으로 y는 1이다. 여기까지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지민 일어나. 똑바로 앉아서 들어. 그래서 y가 1인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x도 결정을 합시다. 그럼 y가 1인 거 알았으니까 1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밑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x-5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x는 결과적으로 6인 걸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이 찾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6,1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아직 가감법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을 안 했어요. 뭐 기억이 날지 어쩔지 모르겠다만 얘를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풀 거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풀 거면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전부 다 대입하는 식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남은 거 연립방정식의 해 체크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자,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구분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 친구의 목표는 정리를 했을 때 x도 살아있고 y도 살아있고 그게 0이다 라고 두는 게 기본 목표죠. 중요한 건 더하기 꼴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이 친구 딱 나와 있는 거 전부 정리하면 3x-2y 더하기 3 그게 얼마야?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1차 방정식 맞아요. 그럼 물어볼게. 지민씨 2번은 1차 방정식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왜? 둘이 곱하고 있으니까 틀려. 3번 루미야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 등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4번 봅시다. 이 친구 1차 방정식 안 될 거고요. 5번 2차가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이 정도 문제풀이 할 수 있겠죠. 본인들이 푸시고 다음 장 넘어가서 24번 봅시다. 자, 식을 보고 표현하는 거 정도 연습이 돼야 되겠지. 한 장에 50원 하는 우표 X장과 130원 하는 우표 Y장을 가져다가 사서 410원을 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은 50원짜리 X장이니까 50X1하고도 그리고 추가로 130원짜리를 얼마? Y장 썼으니까 130Y1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낸 결론이 얼마다? 410원이다 표현되어 있을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뭐 이 정도 하실 수 있겠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라서 본인들도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대로 31번 넘어가자. 다음 1차 방정식 중에서 순서상 3,-4가 되는 해를 찾아달래요. 얘가 해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18번 물어본 게 순서상 A, B가 해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식을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식을 대입하기 시작하겠죠. 일단 지금은 뭐 쉬운 문제니까 대입 좀 할게. 3집어넣으면 첫 번째 거에 3집어넣으면 6, 4집어넣으면 -8 계산하면 -2이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거 또 집어넣어 볼게. 이 친구 3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12 결론은 -9이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2x 플러스 y 이 친구 마찬가지로 3 집어넣으면 6, -4 계산하면 2가 돼서 너가 해가 될 수 있겠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해를 판단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36번 문제 볼게. 사실 얘네들이 시험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들어 몇 번 안 남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똑바로 들어. 몇 번이에요? 뭐라고? 시계가 없는데. 모르겠네. 10분 정도 됐어요. 야 10분도 안 됐다. 이거 있잖아. 니네 집중력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겠어? 얘 시험에 나오면 오랜만에 봐서 뭔 말이야? 뭐 이러고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좀 연습을 해놓읍시다. 너라는 1차 방정식이 존재했는데 걔를 풀 거야. 근데 너네를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다만 얘가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올바른 숫자로 대답하시면 된대. 자, 식을 이렇게 봐야 돼. 주어진 1차 방정식을 뭘 하겠다 했냐면 y에 관해서 풀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몰라요. 뭐뭐에 관한단 말이 무슨 뜻이야? 이상해. 술 먹은 것 같아 이거. 뭐라고? 뭐뭐에 관해서가 무슨 뜻이야? 뭐야? 뭐뭐에 관해서가 무슨 뜻이냐고요? 뭐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에 관해서 얘기하겠다고 이런 거야. 상담을 할 거야. 루미야, 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봤을 때 라고 말을 하면 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너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아니요. 지민아, 너의 성적에 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자. 싫어요. 그러면 상담하는 내용은 뭐가 돼야 돼요? 너의 성적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에 관했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설명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요 친구가 하는 얘기는 이거야. Y라는 친구는 말이야 이런 친구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Y가 뭔데요? 그거 알려주잖아. 지금 여기 다 나와있잖아. 몰라. 3x 플러스 y가 13이야 라고 보고 있었는데 얘를 y에 관해서 풀면 뭐에 관해서 풀면? Y. y에 관해서 풀면 y만 내비두고 남은 걸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y 내두고 남은 거 얼마야? 3x야. 그럼 3x 가져다 넘기면 되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알아듣냐? 1번. 자 그러면 1번은 옳게 표현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1번이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은 얘기야. 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두면 그 다음부터 x에다가 뭘 하겠대요? 그 다음부터 x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y 값을 표현해보자 라고 했어.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요런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y 값이 얼마 나와요? 빨리 대답해. 네, 뭐라고요? x에 1 집어넣으면 y 값 얼마 나와요? 10. 그래서 2번에 들어와야 되는 건 10이겠죠. 마찬가지야. 3번은 x에다 5 집어넣었을 때잖아.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5니까 결론이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2야. 그러고 봤더니 2번은 10이 잘 나왔는데 3번이 틀린 얘기네요. 그럼 정답은 일단 3번일 거고, 이때 y의 값도 4여야 함으로 이랬는데 봐봐. y 값이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이 됐더니 음수로 내려갔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음수로 내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연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선생님 군대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해는 1,10, 2,7, 3,4 마지막으로 있는 게 4,1까지. 여기 있는 왼쪽을 전부 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겠죠. 너네 내가 이렇게 풀면 의미가 있냐?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너네. 네가 들었으면 저기 18번 아까 풀었겠지. 이제 들어서 풀 수 있다. 네. 자, x1, y2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연립방정식 풀어달래요. 그러면 해를 갖는 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죠. 많이 푼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넘어가서 39번부터 보죠. 여기에 난이도가 조금 더 있죠. 핑크색이다. 자, 우리가 결론이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두 녀석의 순서상이 있는데 얘네가 각각의 방정식의 해래. 그러면 첫 번째를 가져다가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4 플러스 a가 나오고 그거를 5라고 두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거 봐. 마이너스 2, b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얼마다? 5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b는 얼마냐면 9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a, b가 확정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걔네를 뭐 해야 돼? 더해야 된대. 그럼 답 얼마예요? 10. 그냥 이 정도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를 줬어. 그럼 네가 뭐 해야 되냐고. 방정식에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은 없습니다. 단원 마무리 파트는 본인들이 좀 푸시고요. 우리 넘어가서 대입법, 가감법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 조금 힘주고 싶은 거는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쪽이겠니? 이거 요즘에 다 유튜브에 올라와요? 계속 올리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대입법, 가감법 두 가지가 풀이가 있었죠.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옆에다 이것만 써놔. 목표가 뭐야? 본인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목표는 한 문자로 정리돼야 돼. 무슨 문자로? 한 문자로 식이 정리가 돼야 돼. 너는 바보야. 그러니까 문자가 많으면 못 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몇 개로?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런 방법으로 몇 개를 소개해 주는 거야? 두 개를 소개해 주는 거야. 그 방법이 대입법과 가감법입니다. 아하. 그러면 대입법은 도대체 뭐냐? 결국에 한 식을 정리해서 다른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맞아요? 한 식을 정리해서 다른 식에 대입하는 거고요. 대입법의 팁도 조금만 이제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옛날엔 니네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대입법을 풀 때 상황은 말이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한 식을 한 문자로, 문자에 관해 정리하고요. 두 번째가
그 정리된 내용을 다른 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대입법을 하는 풀이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대입해야 돼. 그러면 대입법이 잘 사용되려면 정리가 편해야 돼. 정리가 편해야 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x는 2y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x 플러스 3y가 예를 들어서 15다 이런 식이 딱 있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식이 두 개가 딱 있을 건데 두 식 중에 첫 번째 식이 정리가 이미 돼 있죠. 맞아요? 얘가 이미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리할 필요가 없어. 1번 과정이 사라졌어. 뭐 하면 돼? x 대신에 2y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x 대신에 2y 대입하고 3y 더하면 그게 15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잖아. 맞아? 계산하면 얘가 5y가 얼마고 15고 결국에 y가 얼마야? 3이고 따라서 x가 얼마야? 6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미 정리가 깔끔하다면 대입법 쓰기가 좋은데 만약에 다른 예시 하나 또 들어봅시다. 2x 플러스 3y가 13이고 3x 마이너스 5y가 7인 상황이었다고 쳐보자. 어이 이렇게 되니까 치자. 니네 똑바로 앉아. 그렇게 앉지마. 그냥 앉아봐. 이러니까 니네 지금 중1 때 그거 무슨 셈이었지? 막 뭐라 했더라? 엉덩이 딱 붙이고 이렇게 앉아갖고 펜 들려고 했던 셈이 있다며. 뭐지? 기억 안 나? 몰라. 니네가 맨날 뭐라 했어 그 셈. 성게? 아니 성게는 안 그랬어. 막 책, 펜 뭐 찌고 뭐 이런 데 했었어 니네가. 학교요? 응. 니네 뭐 학교 쌤 막 누구 욕하면서 뭐라 했었어. 그 쌤 맨날 막 눈빛 이렇게 하라고 그런 사람 없어. 있었어. 있었어. 김하일이랑 얘기했지. 이형? 김하일이야. 어쨌든지 간에 요렇게 식이 써져 있어요. 그럼 얘를 대입법으로 풀려면 식을 뭐 해야 돼? 정리해야 돼. 첫 번째라든 두 번째라든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한번 해볼게. 2x는 이렇게 둔 거야.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3y 플러스 13이죠. 아직 정리가 안 끝났다. 나는 x는으로 바꾸면 이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3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정리가 끝났으니까 너에게 대입을 하면 결국에 3 쓰고 x 대신에 뭘 쓰면 돼? x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3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y 그게 얼마야? 7에 이렇게 된다고. 그럼 본인이 이 식을 썼더니 어때요? 기본적으로 분수 들어있죠. 분수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입법보단 가간법이 좀 더 편하다 정도일 거고요. 결국에 대입법 푸는 법 알았으니까 가간법은 어떻게 풀면 돼? 가간법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첫 번째가 두 문자 중 한 문자는 뭐가 같아야 돼?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녀석을 가져다가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되지. 더하거나 빼서 만드시면 되겠다. 넘어가서 복잡한 풀이 본인들 알아서 하시고요. 특수한 해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1차 방정식이랑 엮어서 설명 한번 할 테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복잡한 풀이를 못하는 안 돼요. 잡아드립니다. 또 드립니다. 몇 절할까? 데이터를 준대. 자, 일단 해가 특수하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대충 이제 이렇게 들어봐. 본인 혹시 1차 함수 알아요? 아니에요. 1차 함수 몰라요? 우리 마지막 단원이 지금 1차 함수였었잖아. 그래서 1차 함수 언급을 먼저 하면 이 친구 편하게 생각하면 얘 직선이야.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 고1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고1까지는 함수랑 방정식 개념이 잘 잡힐 거야. 함수는 직선이야. 몇 차 함수는? 1차 함수는 직선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자. 봐봐. 1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치고요. 다른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 치자. 오케이? 그럼 두 녀석이 마주치는 점이 있죠. 맞아요? 그럼 이 점을 가져다가 우리는 교점 이렇게 불러. 오케이? 왜요? 이게 교가 무슨 교자인지 혹시 알아요? 만날교. 만날 교자가 맞아. 다리 할 때 육교 이런 거 하지. 무슨 교 이렇게 하지. 그냥 교자 자체가 이제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끼리 만나서 만들어지는 점이니까 교점이다 라고 표현을 일단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특이한 지점인데 잘 봐봐. 여기 있는 검정색을 표현하는 1차 함수는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둬도 괜찮겠죠? 맞아요? 파란색 1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3이었다 이렇게 둬도 괜찮겠죠? 잘 생각해야 돼. 이지민 이거 들어봐.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너 이거 못한다고 내가 물어보면. 지금 두 함수가 있어. 그리고 교점에서 뭐 해요? 만나요. 그럼 얘가 어떤 의미로 보이냐면 이 교점이 무슨 의미로 보이냐면 x, y라는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좌표에서 검정색 함수도 파란색 함수도 만족시켜 주겠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직선이 있어요. 함수가 있어. 근데 함수 위에 점이 존재했대. 지민아, 듣기 싫으면 나가. 내가 그렇게 되지 말랬잖아. 루미는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어. 루미도 저렇게 앉아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아예 안 보잖아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아마 지금 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나 하고 싶은 얘기는 대충 이런 거야. 직선이 있는데 그 위에 점이 딱 있어. 그럼 이 점은 말이야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란 함수가 있었다 치자. 그럼 이 점은 말이야 x가 예를 들어 1이면 y 값은 3인 상황일 거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1,3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대입하면 문제가 없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가져다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검정색을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y를 넘기면 0은 2x-y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봐봐. 위에처럼 쓰면 함수라고 불렀어. 근데 밑에처럼 쓰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방정식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할 텐데 그 해로 1,3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겠죠. 뭔데요? 우리 4단원에 있었던 내용인데 기억 안 나요? 네. 오케이. 함수야? 일단 지금은 이 정도만 하자. 요렇게 표현하는 걸 일단 함수라고 할 건데 함수의 특징은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야. 네? x 값을 네가 띡 정하면 y 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하겠죠? 네. 근데 함수 하나도 몰라? 네. 지민이 혹시 함수 기억 안 나요? 함수 배웠어요? 함수 배웠지? 그러면 잠깐만.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중에 넘어갔다 와서 할게요. 여기 설명은 더 안 할게.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말만 하고 넘어갈게 그러면.
이게 니네가 상황을 외우는 것보다 그림을 이해하는 게 편해서 그렇거든. 근데 그럼 함수까지 해야 되니까 해가 특수한 것만 빨리 언급할게. 해가 특수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는 몇 개냐면 한 개야. 몇 개? 한 개.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상황인 건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있고요. 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친구가 있었어. 아니 그거는 c라는 요런 방정식이 있었어. 두 번째 방정식이 있는데 a, b, c, d a, b, c, d, e, f 이렇게 있었다 치자. 지금 위에 방정식이랑 밑에 방정식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원래는 해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하나 나와야 돼. 원래는 해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 A랑 D랑 똑같고 B랑 E랑 똑같고 C랑 F 요렇게 전부 같으면 이렇게 전부 같으면 결국에 모든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 수업 내용이고 이거 그냥 테스트인데 다들 영상을 볼 거고 영상 올려볼게. 들어가서 영상 보면 이거 풀이 먼저 해. 그래서 그거 하고 마지막에는 내 문제 좀 올려주시면 될 거니까 그거 딱 보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문자로 써서 어지럽겠지만 너가 1이고 너가 2야 너가 3이야. 근데 얘가 너도 1이고 너도 2고 너가 3이잖아. 그러면 위랑 아래랑 사실상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어떻다?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건 무슨 경우냐면 방금이랑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딱 달라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1이고 너가 2고 너가 3이야. 너가 1이고 너가 2고 너가 4인 거야. 그러면 봐봐. 왼쪽이 서로 똑같은데 오른쪽이 달라버리잖아. 그럼 같은 대상을 가지고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 얘기입니다. 해를 못 구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풀어라 하면 풀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조금 뒤로 넘어가서 특수한 경우를 풀 때가 존재할 건데 왜 이렇게 많아? 한해로 왔네. x가 된 조건식. 뭐 원하는 게 안 나와 있네. 못 찾겠다. 어쨌든 원래대로 문제를 풀면은 그냥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 x는 너, y는 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게 들어있으면 답이 이렇게 들어있어. 해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혹은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들까지 표현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요 연립방정식 대입법 푸는 거 연습 좀 합시다. 다행히도 이 친구가 정리를 해줬죠. 그럼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두 번째 식에 대입할게. 3y는 몇 번이에요? 2하고 52번.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2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대입하실 때 꼭 괄호 치는 연습 해놔. 부호 나중에 실수 난다. 이 친구 계산하면 3x는 4x 플러스 2일 거고 결국에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구나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얼마 나와? y는 마이너스 3 나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4번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서 56번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싶긴 한데 56번을 풀고 싶어. 첫 번째는 분수고 두 번째는 소수죠. 꼴보기가 싫단 말이야.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 풀고 싶어서
첫 번째 이 친구 양변에 똑같은 거 곱할 건데 얼마 곱할래 루미야? 20. 그러면 왼쪽 첫 번째 뭐 나와요? 그렇지 12x 더하기 오른쪽 뭐 곱할 거야? 20해서 그렇지 5y 이렇게 되고 20 곱해서 100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두 번째 식 얼마 곱해서? 10 곱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5y는 얼마? 20이야. 여기까지 쓰실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16x는 80이다 표현될 거고요. 결국에 x라는 친구는 16분의 80 4로 약분하면 4분의 20 다시 5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x가 온 거 알았으니까 y는 얼마인지 다시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암산할게. 5를 넣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0 나오죠? 그 마이너스 20을 넘겨야 되니까 40이 되고 5x가 40이려면 y는 8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xy 좌표 좀 찾았고요. 남은 거 당연히 뭐 풀 수 있겠죠? 넘어가서 64번 봅시다. 64번 봅시다. 다음은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대입법으로 푸는 방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역이라는 식에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x는 이렇게 표현하겠대. 그러면 기역식에서 x만 두고 남은 거 정리하겠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y를 넘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보이냐면 x는 2y 플러스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를 갖고 우리는 너라고 부른 거다 보니 여기서 a는 2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라는 식을 다시 니은에 대입하겠대요. 그럼 니은에 대입할 때 우리는 x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3, 그 다음 x 대신에 2y 플러스 3 거기에 더하기 3까지 붙인 게 아니지, 거기에 더하기 y까지 붙인 게 2가 나오더라.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법 할 수 있지.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6y 플러스 9 플러스 y가 2라서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면 7y는 마이너스 7이고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풀고 있는 풀이들을 각각에 좀 맞춰놓고 싶기 때문에 봐봐. 대입하면 by는 마이너스 7이래. 그럼 by가 얘겠죠. 그래서 b는 얼마? 7. 마찬가지로 c는 얼마? 마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y가 마이너스 1인 게 확정됐으니까 그 친구로 x 좀 찾아보면요, 결국에 x라는 친구는 1인 게 확정이 될 거고 마지막에 d라는 친구가 1이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네. 이 세 가지, 네 가지 전부 다 더하시면 결론은 9가 나올 겁니다. 넘어가서 우리 가간법까지만 좀 하고 마무리 좀 지을게. 오케이. 75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을 가간법으로 풀려고 한다. y를 소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식은 뭐냐? y 죽이고 싶대요. y가 죽으려면 y의 개수가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너가 4고 너가 5니까 각각 어떻게 할 거야? 위쪽 식에 뭐 곱할 거야? 위에다가는 5, 그러니까 기역에다가 곱하기 5를 할 거야. 밑에다가 뭐 할 거야? 4를 할 거야. 그럼 5랑 4를 곱하면 위에는 20되고 밑에는 20되는데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렇지? 그럼 두 식을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요런 문제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네. 오케이?